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경찰이 전국에 13만 경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가포 비상령을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기동대 모두가 서울로 오게 되는데요. 내란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서울경찰청장 박현수, 말씀드린 대로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 소설 같은 상황까지 대비하라, 이런 긴급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진심일 것 같습니다. 극우 세력이 폭도가 돼서 폭동을 일으키면 그걸 방치했다면 박현수는 내란 공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판 깔아줬다는 비난을 들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는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관심은 언제쯤 탄핵 선고가 날까, 이거겠지요. 지금 경찰 라인과 용산 쪽은 다음 주 월화 17일 또는 18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쪽이나 여의도 정치권은 돌아오는 금요일 14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 라인 쪽에 좀 더 힘을 싣고 싶습니다. 다음 주 월화, 즉 17일 또는 18일로 말입니다. 사실 선고를 하려면 치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인간들 마음에 안 드는 판단을 하면은 헌재 담을 넘어와서 타격하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는데 말이죠. 네, 협박하는 거죠. 재판관들이 그에 위협받아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죠. 예, 그렇게 1차원적으로 살면서도 이 현대사회에서 생존하는 거 보니까 놀라울 따름입니다만은. 네, 근데 언론계에서 말이죠. 언론계에서 냄새 잘 맡는 기자들 이야기로는 당장 내일 또는 모레 목요일, 그러니까 13일 또는 14일 기습적으로 탄핵 선고를 할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솔깃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신문들 보니까 다음 주로 넘어가고 심지어 다음 주 금요일 21일에 발표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그렇게 다들 넉넉히 만들어 놓고 갑자기 내일이나 모레 발표를 하면 그 뒤에는, 발표된 이후에는 누군가 극단적인 헌재를 상대로 한 테러를 하려고 해도 힘이 빠진 상태가 되겠죠. 기습적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지금 이야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아니겠습니까? 일단 오늘 언론들은 100% 만장일치를 예상합니다. 기각이든 인용이든 100%가 나올 것이다. 8대 0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8대 0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탄핵 인용으로 결과가 나오겠죠. 윤석열 파면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6대 2설, 현재 6대 2다. 탄핵을 해야 한다가 6, 기각해야 한다가 2, 6대 2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한 명을 더 설득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전합니다. 만약에 한 명이 더 설득돼서 5대 3이 된다면 탄핵은 기각이죠. 직무에 복귀하게 되지요. 사실일까요? 야, 그럼 비상 아니겠습니까?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면. 근데 그것은 지나치게 와전된 소문인 것 같습니다. 8대 0은 맞지만 소수 의견으로서 자기를 재판관으로 세워준 윤석열에게 우호적인 견해를 담으려는 그 일부 재판관의 뜻이 있다는 설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헌재 내부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나라의 혼란이 커진다. 헌재가 최종적인 논란 종결자가 돼야 하는데 논란의 씨앗을 남기면 안 된다. 그래서 완벽한 8대 0으로 가자는 헌재 내부의 논의가 있다는 설. 이 설에 좀 더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적어도 법리와 상식을 다루는 헌법재판관이 기각이나 각하를 이야기할 수 없겠죠. 아니, 윤석열의 당시 행적은 동영상으로 남아있는데요. 국회 앞에 군이 침탈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다 봤는데요. 그런 국민의 정서적 분노를 외면하고 헌재가 기각 각하로 간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하여간 헌재 관련해서 수많은 설왕설래, 찌라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분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윤석열 복귀? 그럴 일 없다라고 달았는데요. 여러분, 권력의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자들, 검사들이라고 하지요. 민간에서는 바로 기자들입니다. 자, 기자들의 현재 동태를 보게 되면은 현재의 정세, 또 헌재의 판단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자들의 어떤 정세 분석, 판단, 뒤통수 치고 헌재가 생각지도 않았던 기각, 각하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헌재도 사법부고요. 또 그 어느 권력 주체보다도 예측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특히 헌법 탄핵 심판 전 과정을 지켜본 기자들의 촉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하는 여러 주체 중에 탁월하다 하겠습니다. 자, 대선 당시부터 윤석열 캠프 출입 기자 가운데 상시적으로 정책 발표를 공유하고 교류해온 기자가 129명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당선 직후에 그 언론사를 대표해서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 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그 기자실이 있죠. 그 기자실에 나름대로 기자들이 자율적인 규약을 만들었는데 중앙매체는 방송이든 신문이든 하여간 언론사당 4시간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 이런 규칙을 정했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 하여간 언론사당 4시간 이상 자리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체포 구속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용산 출입 기자 가운데 일진은 거의 용산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진이 거의 출근하지 않고 말진들만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뭐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체포 구속된 이후인데 뭐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실에 나와 뭐 합니까? 근데 윤석열이 석방돼서 나왔다. 그 헌재 심판 결과 기각돼서 돌아올 것 같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난 토요일 이후에 용산 출입 기자 일진이 모두 출근해서 대통령실 분위기를 살펴야 했을 것입니다. 호들갑을 떨고 있는 극우 진영 논리대로라면은 당연히 윤석열이 복귀가 확실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용산 일진들이 모두 출근해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일진들은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헌재 판결이 너무나 명약관화하게 불을 보듯 뻔하게 예측된다는 것이죠. 윤석열 아웃, 윤석열 파면으로 말이죠. 또 기자협회보라고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모두 가맹돼 있는 한국기자협회가 발행하는 신문 기자협회보를 보면은 52시간에 이르는 재판을 꼬박 지켜봤던 현장 기자 10명한테 헌재 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물어봤는데 그중에 8명이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 인용된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한 명은 7대1일 것이다. 뭐 윤석열 파면은 똑같은데 7대1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남은 한 명은 몇 대 몇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각은 소수 의견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그래도 기각은 소수 의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각될 거라고 얘기한 기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52시간에 이르는 재판을 꼬박 지켜봤던 그 기자들 10명 중에 기각될 거다 얘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두 명은 나올 법한데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한 종합편성 채널 기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위헌과 위법을 판단할 정황과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고 국회 기능 마비 시도라든지 국무회의가 불완전했다는 부분은 그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다. 8대0 만장일치 결정을 예상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도 외부 상황을 고려할 때 국론 분열이 심해지고 있어서 재판관 의견이 갈려서 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점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8대0으로 간다는 것이죠. 네, 전원 의견 일치로 말이죠. 윤석열 파면, 탄핵이 말입니다. 근데 제 정보망을 동원해서 용산 분위기, 국민의힘 분위기도 살펴봤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윤석열, 김건희 무속 논란에 대한 비판 언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소년보, 전광훈 등 극우 목사들의 집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이영훈이 그런 말을 하니까 많이 웃깁니다.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세계 최대의 교회 목사 조용기 후임자인 이영훈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판을 읽고 있구나. 괜히 윤석열 복귀를 요구하는 극우 시위대 편에 섰다가는 참 이거 여러 가지로 모양 빠지겠구나라고 판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속 질타는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평화나무 보도를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탄핵, 인용, 파면 이것이 확실한 이유는 김건희의 대권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데서도 확인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언제가 되든 100%입니다. 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다만 헌법재판관들이 살해를 당할 가능성 이런 소설 같은 만화 같은 가능성에는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조속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마시고 제가 또 이제 수사기관 쪽에 계신 어떤 분이 저한테 정보를 제공하면서
통화할 때마다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 안전을 챙겨야 된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방에서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안전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정말 통화할 때마다 합니다. 네, 그런 걱정까지 해야 되는 참 암울한 시대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안전하게 대선 선거일까지 무사 행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